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록 영상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저희 초반에 기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라도 짧게나마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활민속실 같은 경우는 이때 그러한 계기로 기획을 하면서 시기는 이제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해 봤었고요. 생활민속실이라는 공간 명칭으로도 한번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민속공예실이라고 해서 공예 작품들을 전시하던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생활민속실이로 바꾸게 된 것도 이 전시 기획과 전시 내용과 크게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이란 단어 자체가 이 포크롤이라는 용어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생활 문화나 풍속을 다루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생활과 이런 민속이 결합된 생활 문화를 살펴보자는 기획 의도를 통해서 생활민속실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게 됐었고요. 도구도 마찬가지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인공물의 하나인데요. 박물관에서 이 물질 문화, 혹시 물질 문화라는 용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물질 문화가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이런 전시를 했는지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 곧 문화인 용어는 아니고요. 물질은 문화와 결합했다는 뜻으로 이제 물질의 이 도구, 여기서 예를 들면 도구는 도구의 생산과 소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기술 발달, 경제적인 모습, 사회 구조, 문화가 결합된 전체 문화라는 뜻으로 물질 문화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물질 자체만을 보진 않고 물질 문화 자료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지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파악하고 이걸 전시와 교육 등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 물질 문화 자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문화적인 전통, 양식과 생활 양식의 고유성이 담긴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고 활용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4층 생활민속실에도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실 속에 의식주 생활공간 도구들을 전시한 공간은 조금 짧지만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좌측편에 4층 생활민속실 의생활 도구 진열장 모습인데요. 우측이 진열장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타이틀은 여기 의생활 도구장은 맵시 있는 옷이 완성되기까지라고 정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맵시 있는 옷으로 손수 완성하기까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 길쌈 도구와 바느질 도구를 재현해 놨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정해보았고요. 실제로 못이나 목화, 누에들을 길러서 옷감을 만들던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해서 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공간입니다. 특히 그리고 여성들이 그 바느질 솜씨나 이게 길쌈 솜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7월 칠성날 밤이면 걸교라는 풍속이라고 해서요.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나 길쌈 솜씨가 좋아지라고 빌었다고도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혼례를 치를 때도 직접 바느질한 것을 어, 자랑하면서 이 바느질 솜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자랑해 볼 수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길쌈 도구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목화를 가지고 길쌈하는 방법과 그 도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 사진 보시면 저희 박물관의 대표적인 풍속화 중에 하나인데요. 농사 짓는 풍속, 사계절 풍속을 그린 경지풍속도 작품입니다. 김흥도의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야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여기 여성이 한쪽은 손을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를 돌리면서 이 다른 왼쪽 편 손으로는 목화에 솜을 넣었는데요. 수확한 목화를 잘 말려서 이 시야의 가운데 틈새에
넣으면은 솜과 씨앗이 그대로 분리되고요. 솜은 앞으로, 씨는 뒤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로 분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씨알을 사용하는 여성 옆에 보시면 그 무명활이라고 불리는 활인데요. 커다란 이 활로는 뭘 하냐면 이 솜과 씨를 분리하고 나서 이 목화 솜을 분리해둔 솜을 계속 이렇게 튕겨서 부풀려 가지고 더 목화 솜을 부풀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무명화를 통해서 부풀린 솜들을 잘 꼬치에다가 말아서 솜꼬치에 말아둔 거를 물레를 통해서 또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제풍속도 길쌈 장면을 보시면 여기 이 장면 보이실까요?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한쪽 여성은 지금 여성이 양손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고치를 손에 이렇게 든 채로 고치에서 실을 이렇게 살짝 뽑아내서 가락 여기 밑에 있는 가락에 고정을 시키는데요. 반대편 이쪽 손으로는 그 물레의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돌리면 실이 나오면서 여기 있는 가락에 감겨서 실타래로 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타래로 뽑은 것은 배틀로 날씨가 시실로 엮어서 하나의 옷감으로 짜게 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구조적인 여건상 배틀은 전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림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생활을 소개한 다음으로는 식생활입니다. 식은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부엌 살림의 기술 조리 도구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공간은 조리에 필요한 도구들 중 거르거나 씻고 익히고 모양을 만들고 또 이동할 때 쓰는 다양한 도구들이 전시된 공간이기 때문에 부엌 살림을 할 때 필요한 조리 도구들을 표현해보고자 이렇게 제목을 타이틀로 정해봤고요. 전시실의 진열장 모습들의 사진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손꼽자면 소주꼬리와 국수틀이 있습니다. 혹시 소주꼬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소주꼬리는 소주를 내리는데 증류식 수지를 내리는데 사용하는 옹기입니다. 이거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편스토랑에 보니까 김승수라는 배우가 실제로 소주꼬리를 활용해서 집에서 증류주를 내려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림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랫부분에 막걸리가 담긴 실제로 이걸 사용했을 때는 과거 사람들은 막걸리가 담긴 가마솥 위에다가 이 소주꼬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으로 틈새를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밑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부분에는 찬물이 담긴 그릇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랑 가마솥에서 이걸 끓이게 되면 찬물이 담긴 그릇까지 이 열기가 올라가고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액체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액체가 이 주둥이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모양을 통해서 그 증류식 소주가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국수틀이라고 말 그대로 국수 반죽을 통 안에 넣고 면을 뽑아내는 도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국수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렛대 원리로 국수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눌림대를 누르고 여기 안에 이게 분통이라는 건데요. 이 분통 밑에는 철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판 구멍을 통해서 이 지렛대로 이렇게 꾹 누르면 쭉 이렇게 국수 반죽들이 나오는 그 면이 뽑아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반죽된 국수 면을 그 면으로 뽑아낼 때 꾹 누르다 보면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이 분통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분통이 터진다는 말, 이렇게 속이 막 타들어갈 때 쓰는 그 말인데요.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주생활입니다. 주생활은 저희가 이제 한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진열장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저희 경지풍속도에도
집 짓는 건축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톱을 켜서 나무를 자르는 장면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지은 한옥에 관한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한옥장에도 넓게 보면 한옥을 짓는 재료, 이쪽까지는 한옥을 짓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쪽은 건축할 때 소목장, 대목장에 쓰던 그 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도구들이 있고요. 이쪽은 기와 만드는 도구들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단면들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대표 유물로는 제가 기와 제작 도구와 한옥 건축 재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옥하면은 이제 나무와 돌과 그 기와를 만들 때 쓰는 토재, 흙과 한지로 이루어진 한옥 건축 재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기와 만들 때 쓰는 도구들인데요. 이 와범이라는 것은 이쪽에 그 왼쪽부터 안막새 와범, 그다음에 수막새 와범입니다. 이 와범은 그 거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막새를 찍어내는 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 둥글게 된 것은 U자형 모양으로 암키아를 찍어내는 암키아 틀이고요. 그다음에 이 틀을 올릴 때 쓰는 물레가 있고, 그다음에 스퀘어틀 물레, 그다음 바데가 있습니다. 바데랑 흑손입니다. 주걱같이 생긴 게 흑손인데요. 그 암기와 틀은 어떻게 쓰냐면 그 흙 반죽한 것들을 여기 틀 안에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죽할 때 쓰는데 우선 3배로 축축하게 천 적셔서 쭉 두른 다음에 그 위에 흙 반죽한 것들을 덮고 이 바데 이쪽 바데로 두들깁니다. 두들겨서 모양을 성형을 하고요. 성형한 거를 이제 천천히 뜯어내서 하루 동안 말렸다가 구워내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와틀이 암기와 숫기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와는 한 4쪽, 숫기와는 2쪽 정도로 이렇게 구워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재료는 요즘에 이렇게 순수 기와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기증을 통해서 받은 유물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간이 에필로그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프롤로그에서는 우리는 왜 도구를 사용하고 왜 도구를 사용했을까 뭐 이런 테마로 꾸몄다면 우리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바뀔까요가 주된 물음으로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끝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도 단순히 바뀔까요라는 물음을 던지기보다 좌측에 5, 60년대 아궁이를 사용하던 부엌과 8, 90년대 주방 모습을 한켠으로 전시를 했는데요. 실제 이곳에 전시된 그 유물들 같은 경우는 실제 박물관에서 가지고 관리하던 저희 소장 유물입니다. 그래서 가마솥도 그렇고 그릇, 그 맷돌, 그리고 절구 뭐 이런 것들 다 유물이고요. 저희가 사실 근현대 유물도 생활 유물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가마솥은 밥솥으로 변화했고 또 냄비, 또 아궁이는 가스레인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변화하고 또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모양과 쓰임새도 많이 달라졌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고 또 그 미래에도 우리의 도구는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같이 느껴보자는 의미로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전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 전시가 이 이후에도 어떻게 바뀔지 또 박물관에서 어떤 생활 유물들을 꾸준히 수집해서 또 이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을지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이 단순히 지금 상설전시실에서 하고 있는 의식주 생활 문화에 대한 전시가 끝은 아닙니다. 박물관에서 언제나 유물의 수집과 관리는 필수적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동안 저희 박물관에서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굴 유물을 통해서 선사시대의 유물을 유물을 관리해왔고 또 수집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근현대 유물들을 꾸준히 수집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전시했던 플라스틱 유물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80년대 유물들, 그리고 전자시대, 전자기기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유물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관리해 오는 종합박물관 같은 이제 저희 박물관인데요. 그래서 이 유물은 단순히 저희가 수집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유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구술사를 통해 해당 유물을 생활문화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그 온습도 환경을 유지해서 유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관리해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 편에 제가 포스터를 둔 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열었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못 오셨어요. 저희가 휴관을 오랫동안 해서.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기증전을 저희가 이제 마련했었는데,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어서 넣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이충근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전자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저희 박물관에 오래전에 2000년대에 430여 점의 전자기기들을 모았던 것을 수집해 주시고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전자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이분이 쓰실 때 수집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이걸 활용했던 이야기들을 이 짧은 공간에서나마 소개했던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긴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사실 박물관에 등록문화재로 그 컴퓨터의 옛 모습인데요.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호기가 그 한양대학교 이만영 전 교수님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문화재를 비롯해서 다양한 근현대 산업사 유물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이 유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꾸려서 이 구술사를 바탕으로 20세기 전자기기의 발달상과 사람들의 다양한 에피소드, 생활의 흔적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전시를 하반기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감각의 확장 전자시대라는 제목으로 2층 기획전 전시실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순서로는 박물관이 사실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박물관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해왔는지 박물관의 황나영 선생님께서 이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저희 시스템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 시작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한국생활과학연구소에서 저희 한양대학교 박물관 네, 주제로 이렇게 춘계 학술 발표회를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개막한 전시 큰 행사가 있어서 사실 조금 경황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꼭 참석을 하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2명이 또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약간 좀 정신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아까 그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저희 장명선 선생님은 이제 특히 의식주 그 저희 박물관에서 가진 의식주의 특히 이제 민속 유물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민속학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석사 학위까지 있고 사실 의식주 중에서도 식문화 그리고 식문화 중에서도 이 술을 빚는 전통주 관련해서 연구를 오래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직접 그 막걸리를 빚기도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주제하고 좀 맞는 연사가 아닌가 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 또 저희가 2018년에 이제 상설전 개편을 할 때도 저희 생활민속실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과거와 현재의 어떤 그 주방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는 명선스 키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저는 이제 2013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제 제목을 우선은 뭐 제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양대학교 박물관이라고 붙이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과학대학이다 보니 조금 그 건축하고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저희 박물관에 대한 역사 그리고 저희 박물관의 공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공유해드린 화면에 저희 박물관에 굉장히 예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진은 저희 그 2021년 한양대학교 달력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예쁜 파사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정면이. 근데 이 저희가 가진 이 건축적인 자산, 이 컨텐츠를 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학술 강연회에서 저희 공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는 것도 저희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목은 이렇고요. 우선 저희가 순서는 조금 두서 없지만 저희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1979년에 정식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관을 했지만 이 전시 기능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2003년에 정식으로 재개관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물 전시 교육, 그리고 지난 5월 20일에 개막한 저희 기획특별전과 마지막으로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한양 뮤지엄 인턴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근무를 하면서 저희 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 건축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이제 초창기에 저희 박물관을 설계하셨던 이혜성 교수님께서 아마 교수님이 직접 그리신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대학원생이나 같은 연구원이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초창기에 저희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메스감이 조금 두드러지고 일부 분들은 이 옆쪽에 이제 이 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 와인병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은 저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에 계셨던 이혜성 교수님, 저희 이제 총장님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이혜성 교수님이 설계를 하신 건물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간지, 여러분 아시죠? 공간지 1980년대 그 공간지에 이 저희 박물관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건물을 설계를 하셨는지 하는 게 굉장히 생생한 그 당시의 자료가 남아 있어서 저희 건물에 가지는 건축학적인 가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이 굉장히 그 층 자체가 그 아무래도 지형이 있다 보니까 층이 굉장히 복잡하죠. 저희 박물관도 그렇습니다. 보통 박물관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인 입구가 사실 3층이고요. 저희가 2층 그리고 또 지하 1층에도 출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여기가 몇 층인가요? 막 이제 이런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지의 조건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층부터 3, 4, 5층은 이제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그리고 지하부터 1, 2층은 이제 저희 학예 연구실과 그다음에 수장고 그다음에 여러 교육 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운데 중정이 있고요. 3, 4, 5층은 중정이 있고 천창이 있어서 이제 이 보이드 부분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지만 박물관에는 사실 박물관은 굉장히 빛을 좀 차단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79년도나 80년도 박물관이 생기기 전 공사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박물관 신축 공사 현장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노천극장이 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몽센 그 정문구 자동차 미래자동차센터는 없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공사했었던 사진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박물관, 대학의 박물관이 왜 있어야 될까요? 네, 대학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법령에 있어서 하나의 이유는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같은 때만 해도 종합대학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 시설 이상의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국에 약 100여 개 이상의 대학 박물관들이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건 사업이다가 이제 박물관을 신축을 했었던 자료들이 한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건 중이던 박물관 신축 중. 신축을 하고 있는데 완공일은 소원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완공은 1980년에 됐어요. 그랬는데 개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을 짓는 거는 했는데 사실 뭐 실내 건축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내부 시설, 수장고, 전시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계속 개관은 못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달력에 이제 이런 사진들이 있어서 올라놨고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드디어 2003년에 이제 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새로 다시 공사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내장 부분은 사실 거의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로 공사를 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중정 부분입니다. 상량문도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량문을 찍었던 그런 사진도 2003년 당시에 찍었던 사진도 나와 있고, 네, 이제 78년 12월에 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자료 중에 2003년에 드디어 이제 개관을 하고 개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 초창기 모습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막 당시에는 이제 상설정 개막과 함께 오리진이라고 하는 인류의 기원을 소개하는 그런 특별전을 개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진들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정 부분인데 이제 이 글을 뭐 지금 제가 다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중정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루바 전동 루버로 해서 전시 성격에 따라서 이제 루버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서 채광을 좀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조금 밝게 전시를 노출 전시를 하는 게 어울리겠다 싶을 때는 이제 루버를 열고 조금 어둡게 이번 전시는 좀 전체적으로 어둡게 가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루버를 닫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주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깜깜하게 하기 위해서 루버를 닫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사광선이 닿게 되면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뭐 서화유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물에 빛이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빛이 있는 이 중정 주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 유물은 직접적인 유물은 크게 설치를 하지 않고 통로 공간이자 약간 그 전시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저희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창을 통해서 지금 노천극장이랑 역사관, 그다음에 정몽구 미래자동차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뭐 바닥도 그렇고 그 당시 2003년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다고 해요. 지금 지금 박물관에 계신 부장님께서 이 당시에도 부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의 한 30억, 40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개관을 못했으면 영영 개관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박물관에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셨던 김승 현재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 계시는 김승 부장님께서는 이제 이 전까지만 해도 뭐 단체 관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박물관으로 특히 지역 사회의 문화의 어떤 문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200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3층 입구 한쪽에 백남기념관, 저희 설립자 백남 기념준 선생님을 소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이 전시실은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2015년에 그 부본관 현 역사관에 그 전시실로서의 역사관을 개관을 하면서 설립자님에 관련한 부분과 학교 역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역사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관도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관 개관에서도 이제 제가 이 당시에 그
네. 생활과학대 장순각 교수님께서도 저희 운영위원으로 많은 자문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역사관에 대한 부분은 뺐는데 역사관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관람 가능하시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에 개관했었던 모습이고 지금 저희가 이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실은 정말 아주 옛날 모습이고 저희가 2016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교육혁신팀의 지원을 받아서 그 5G 텔레프레젠스가까지 가능한 그런 최첨단 강의실로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스트 지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지금 다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장명 선생님이 저희 상설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에 문화유산,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한양대학교 역사관 구본관이고요. 구본관은 이제 등록문화재로 2015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지정이 됐었던 거는 아까 저희 앞에 장명 선생님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1964년에 그 본교에 계셨던 이만영 교수님께서 만드셨던 아날로그 전자 계산기 두 가지가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서울미래유산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을 뭐 현재로서는 사실 뭐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미래의 가치를 보고 서울미래유산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박물관 중에서는 저희가 그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올해 3월에 저희가 이렇게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관련해서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또 그 박물관 3층의 로비를 좀 공사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이 창들을 저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실들이 조금 오래된 전시실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박물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뭐 유물에 대한 보관, 전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조금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일반 관람객들,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교통이 좋고 또 박물관도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오신 분들이 뭐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다 했을 때 그냥 박물관에 오셔서 잠깐 둘러보실 수도 있고 그냥 잠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3층 입구 부분을 한양 인 라운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급하게 예산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이 오픈을 해놓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아쉽게도 이제 운영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개발 수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우주인 전시를 개막을 하면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이 3살이 4살인데요. 지난주에 잠깐 박물관에 왔었는데 여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참 만든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특히 뭐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서 뭐 간단히 시간 나실 때 저희 그 박물관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는 저희 이제 상설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의식주를 가지고 이제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그동안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했었던 다양한 전시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전시하면은 뭐 고고학, 역사, 미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소장이 되어 있고 전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개관한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 그리고 사실 이런 주제들이 결국은 우리 삶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뭐 거의 15년, 14년 전에 이미 호모 모바일런스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정말 핸드폰이 거의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기이고 그리고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휴대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이런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수장고에 이 휴대폰
충전기가 한 수백 개가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집을 했었던 것들인 것 같고, 또 2008년에는 제4 문화 플라스틱 시대라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재활용에 대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정말 아주 많은 생활 물품들을 수집을 해서 약간 현대미술처럼 저희 아까 말씀드린 중정에다가 이렇게 병들을 매달기도 했었고요. 플라스틱과 우리 삶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했었던 전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한양대학교의 뭐 교직원분들 또 학생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한 물건들, 소중한 물건들을 모아서 저희가 한양가족 애장품전이라는 전시도 했었고, 또 2009년에는 모던 코리아라고 해서 한양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어떤 현대 발전들, 활자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선전, 신선 문화에 대한 전시도 있었고, 인장, 여러분 요새는 거의 사인으로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는 이 도장이라는 게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어디 계약을 하시거나 뭐 앞으로 이제 집을 구매를 하시거나 전세를 계약을 하시려고 해도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도장을 인장전에서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저희가 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라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건축학과의 동아시아 건축문화연구소의 한동수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불국사 그리고 이제 그 석가탑, 다보탑하고 관련된 당시에 참여하셨던 설계자이자 그런 도제분들하고 같이 자료들을 저희가 박물관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불국사도 그렇고 많은 근현대의 어떤 건축 문화재들이 과연 이게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창조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문제에서부터 다루는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큰 대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전시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 박물관이기 때문에 또 한양대학교의 어떤 이런 문화,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저희가 이제 응답하라 한양 입학에서 졸업까지라고 하는 전시를 준비를 했었고요. 정말 입학에서부터 학생회, 학생운동, 자취, 그다음에 스포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잠들도 많이 모아서 이런 학생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했었고, 이 문화는 저희가 2015년에 했었는데요. 한 10년에 한 번씩은 이 대학 문화를 정말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대학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박물관에 아카이빙을 하고 소개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여행자들의 문화를 소개한 전시도 했었고요. 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우선은 간단하게 그 생활문화 관련된 전시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박물관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우주인 그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이 우주의 기원을 과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 풀어내 보는 그런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될까?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전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전시는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마 화면에서 보신 분들 당연히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오셨다면 저희 박물관 건물을 저희가 전시에서 소개하는 가장 메인 그 기계인 CMS, 그 스위스에 있는 굉장히 큰 입자 검출기입니다.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한 그 검출기의 모형을 거의 실제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랩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랩핑을 하고 또 이 랩핑을 한 과정, 그다음에 이제 야간의 모습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또 저희가 SNS로도 이 인증샷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꼭 한 번씩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야외 프로젝트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축을 활용했다는 측면도 한 가지가 있고, 또 사실 이 캠퍼스 안에서의 문화 공간,
이고 또 뭐 일부러 박물관을 찾아오지 않아도 정말 캠퍼스 안에서 저희 이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박물관 CMS가 되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희 전시를 보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캠퍼스 자체를 어떤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범위의 박물관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기획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일부 분들은 사실 이게 하나의 원형인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뭐 부엉이 같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나가실 때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요새 사실 박물관들이 멀티미디어하고 실감형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 같은 대학 박물관들에서는 뭐 예산 규모에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많이 노력은 했는데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금 야심차게 준비를 한 거는 우리도 조금 저렴한 버전의 실감형 콘텐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방이 사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 백남기념실 설립자님이 그 소개되고 있었던 연구실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원래는 창고로 쓰면 되겠다 해서 창고로 쓰려고 했었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 영상실로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3면 그 빔 프로젝터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 박물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실은 그냥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지금 3층하고 2층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과학적인 전시입니다. 보신 분들이 좀 뭐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5일까지는 이 원래 서예를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붓과 먹 그리고 씨앗을 가지고 이런 우주를 구현하신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저희 전시를 이제 같이 기획한 그 유럽 입사물리학 연구소의 그 마이크 로치 박사님께서 저희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카루스 윙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저희 쪽에서 재조립을 해서 설치를 한 작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20일에 이제 저희 총장님과 뭐 한국물리학교 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개막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전시도 전시지만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연계된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개막식 저녁에는 202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아티스트 토크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치 박사님과는 지금 저희 여기 세미나실인데요. 세미나실에서 줌 화면을 통해서 아티스트 톡을 진행을 했었고 또 저희 전시실에서는 한양대학교 그 동아리들 소리울림 그리고 이제 에리카의 필소굿 뭉게구름 학생들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박물관 옥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뮤지엄 카페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날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아쉽지만 실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참여해주신 분들은 나름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지지난주에는 이제 또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주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의 김항배 교수님이 모더레이터를 해주시고 참여하신 여러 과학자분들 그다음에 예술가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세미나실이고 지금 이제 5G 텔레프레젠스와 함께 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앞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감염병관리위원회 이제 한 50명 미만까지는 허가는 받았는데 뭐 참석자들은 한 20명 내지 30명만 오프라인으로 참석 신청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개막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로 송출을 했었고요. 이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또 줌을 녹화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박물관 CMS가 되다 SNS 관람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이벤트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뭐 SNS에서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저희 박물관에 한번 와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신 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이제 박물관이 공간이 가진 어떤 한계, 저희 이제 실내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전시나 교육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시간과 공간, 뭐 국경까지도 넘어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사실 이 SNS 이벤트도 저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참여 방법은 그냥 간단히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무드 등, 그다음에 저희 그 마스크 스트랩, 그다음에 또 검출기 레보 키트 등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박물관에서 사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한양 뮤지엄 아카데미를 이 공간에서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진행하고 있는 한양 뮤지엄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강연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생활과학 대하고 저희 박물관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의료학과 쪽에서 저희 쪽에서 같이 그 대관 전시라던가 뭐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실내건축디자인과에서도 저희 쪽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 저희 일정 때문에 대관을 못 해드렸지만 졸업 전시들도 저희 박물관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근로 장학 하고 연계를 해서 학기당 3분씩 3명씩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료학과 분들도 꼭 그래도 그 한 분씩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꼭 박물관하고 아주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뮤지엄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유물 관리, 그다음에 전시 기획, 그다음에 타 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그 직접 전시를 기획하신 학예사 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수료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박물관 쪽이나 이런 문화예술계 쪽에 진로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박물관에 오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저희가 이제 1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그 뭐 유튜브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저희 온라인 전시실 전시 같은 부분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네.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저희 박물관이 CMS가 되다라고 했던 설치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거 벽화 진짜 칠한 거 아니냐, 막 그런 그 궁금증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인데 저희가 보통은 현수막을 그냥 이렇게 묶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 공간에 딱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고, 이쪽은 이제 그 줄을 타시는 분들을 특별히 섭외를 해서 중간중간을 이제 피스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밀착이 되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확실히 비도 많이 오고 해가 세다 보니까 색깔이 점점 좀 바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바라는 것도 나름 저희 건물하고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6월 말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그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의 그 LHC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고 하는
굴레 한 27km의 큰 관이 있습니다. 그 튜브 안으로 양성자들을 이렇게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그 양성자들이 딱 충돌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새로운 입자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입자들을 이 앞에서 보시는 이 부엉이 눈같이 생긴 걸로 이게 일종의 카메라, 디텍터,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어떤 입자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실 실험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 장치 자체가 가지는 어떤 기계적인 아름다움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전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작품은 저희 유튜브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고 이번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홍보 같기는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영상실에 만들어 놨었던 게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상 자체를 제가 좀 약간 작품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과학자들의 노력, 그 다음에 우주를 어떤 자연의 재료,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예술가의 두 가지의 모습을 소개를 한 작품이고요. 이제 이분이 마이크로치 박사님, 고 실제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기계이고요. 그 기계의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팝아트적인 작품들, 그다음에 물질과 반물질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시뮬레이션 모습이고, 이게 이제 27m짜리 그 LHC라는 관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는 이제 큰 기계적인 실험이라고 하고요.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물리학과의 김태정 교수님이 여기 실험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예술 부분은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우 작가님이 이 먹하고 종이, 붓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종이에 우주를 구현을 한 작품이고요. 이 콩이나 쌀, 호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호두를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로 그러니까 먹을 붓에 묻혀서 붓의 농담, 먹의 농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약간 뿌리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잭슨 폴록의 어떤 액션 페인팅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세게 뿌리지는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가면서 여러 레이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호두하고 쌀하고 콩을 딱 걷어내면 그 위에 올려져 있었던 그 자리는 하얗게 마치 별처럼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 메인 작품입니다. 네, 지금 이 작품이 이제 완성된 작품의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를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으니 야심차게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뭐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뭐 영상도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관련한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전시에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놨고, 지금 사실 조금 업데이트 중이기는 한데 전시는 저희가 10월 말까지이지만 이 온라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아카이빙처럼 언제나 전시를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영문도 같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의 박물관의 전시라는 게 어떤 경계나 한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그 전에는 정말 물리적인 전시나 뭐 도록이나 리플렛만 준비를 했었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거 플러스 굉장히 많은 온라인의 컨텐츠들, 그리고 행사들, 이벤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게 됐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긴 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 박물관 의식주를 담다 충기학술 발표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저희 장명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초반에 그 비디오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강의했던 장명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음소거 각자 되실까요? 음소거로 푸시고 육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초반에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셨을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초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PPT를 함에 말씀드림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있었었는데 박물관에 관련한 아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그 개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처음 시작되고 나서는 토요일에는 저희가 개관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전시부터는 토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아카데미 강연이 있었고 여기 이제 비디오 화면을 켜주신 수강생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만 켜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눴으면 좀 좋겠는데 쑥스러우시더라도 질문은 비디오 화면 끄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1년에 몇 개 정도 전시를 기획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시 2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전시 하나, 그다음에 좀 작은 소규모의 전시 하나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양의 인물 시리즈라고 해서 매년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한양대에 계셨던 교수님들 혹은 학생들 중에서 조금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전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중에서는 그 뮤지션 유재하에 대한 전시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만영 컴퓨터에 대한 전시 그리고 저희 박물관을 설계하신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에는 저희 박물관을 설계하신 건축학과 이혜성 총장님에 대한 전시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한양의 인물 시리즈는 저희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전시가 2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의료학과나 실내건축디자인과 아니면은 응용미술학과 쪽에서 이제 저희 대관 전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공지를 통해서 대관 전시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자체 전시 스케줄이 조금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전시 스케줄에 따라서 매년 일정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학박물관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조금 더 열린 공간이 돼야겠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비교과 포털 하이루 같은 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아카데미 신청을 받아서 이전보다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 뮤지엄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전시 공모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작업,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과 소모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만든 어떤 모든 창작물,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콘텐츠들을 저희 박물관에서 아주 많이는 지원을 못 해드리겠지만 저희 공간과 저희 노하우 그리고 이제 아주 어느 정도의 브로셔 제작 정도의 어떤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작게나마 좀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고민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평소에 박물관 오셨던 분들이나 전시 주제. 네, 전시 주제를 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뭐 2019년에는 한 개교 80주년이라서 80주년을 기록하는 어떤 기획할 수 있는 전시를 어떤 걸 전시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미디어 전략센터 그다음에 디자인 경영센터하고 같이 그 무한성장 한양80 무한성장이라는 전시로 해서 한양의 성과들을 전시를 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 학교 설립자 분의 뭐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는 저희 설립자 백남 김현준 선생님께서 교육자이시기도 했지만 또 음악가이시기도 했거든요. 이제 가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곡을 소개하는 그 가곡 한 세기라는 전시를 준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하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사람들이 왜 할까? 여행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약간 개인적인 의문과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다행히 그 당시 또 관장님께서 그 부분을 또 같이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여행이 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가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기도 하고 이번 우주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전시가 있는데 혹시 한번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같이 또 만들어간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전시 주제를 정하는 기준은 다양하고요. 내년 전시가 그래서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보통 전시를 한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제 지금 당장은 2학기에 있는 저희가 전자시대라는 전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물 가지고도 이제 유물을 저희가 보여주고 드리고 싶은 유물이 있었을 때 그 유물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가 가장 명확할지 이것도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정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박물관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제가 의식주나 뭐 의식주 유물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선 저희가 그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가진 유물들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아마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 박물관에 이렇게 다양하게 의식주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기획 특별전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시간 나실 때 박물관 편하게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양 뮤지엄 인턴십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공지가 나가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경쟁률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야 하도록 되겠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주제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